안녕하세요, 현목코치입니다. 오늘은 실내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에 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이 스캇 산악자전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매장이거든요. 저희는 로드도 할 수 있지만 스캇 산악자전거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캇 산악자전거를 왜 하는지, 스캇 산악자전거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스캇이라는 브랜드는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메이저 브랜드예요. 전 세계적으로 규모도 되게 크고, 어린이 자전거부터 아주 고가의 로드든 MTB든 다 만드는 이런 회사인데, 이제 특이한 점, 장점은 이제 전문 자전거 쪽에서 풀카본 자전거를 처음으로 만든 회사가 스캇이에요. 그래서 전문 자전거 중에서도 카본 프레임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스캇은 우리나라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 스캇은 원래 브랜드는 스위스 브랜드입니다. 스위스. 유럽 브랜드라서 유럽 쪽에서 많이 팔리기도 하고 강세인 브랜드는 맞는데, 우리나라의 영원무역이라는 데서 스캇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실소유주가 누구냐라고 하면 영원무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자전거 회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영원무역은 노스페이스를 하는 회사가 영원무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도 좀 연관이 있고 이런 브랜드인데,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스캇이라는 자전거 회사가 카본 기술이 뛰어나고, 또 산악 자전거를 좀 되게 성의 있게 집중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회사라서 저희가 이제 스캇이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어요. XC 하드테일부터 다운힐까지, 그 다음에 이바이크까지 이렇게 산악자전거의 전반적인 모든 자전거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캇 자전거는 이제 카본이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알로이 자전거도 기본 형태는 잘 만들어요. 근데 이제 카본이 특징이 있으니까 카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스캇이라는 브랜드는 뭐 스캇 스케일 940, 930, 920, 910, 그다음에 900 튠, 그다음에 900 RC 월드컵 이렇게 뒤에 이 네이밍이 쫙 붙는데, 그 네이밍이 일단은 숫자가 작아질수록 이제 고가의 모델이다, 옵션이 더 좋은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름 뒤에 튠, 월드컵, RC, RCSL, 얼티메이트 이런 얘기가 붙으면 이제 카본 프레임을 구성하는 그 카본의 섬유들이 더 좋은 섬유를 쓴다, 더 가볍고 더 강한 카본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트리급의 자전거들, 그러니까 카본 프레임의 엔트리급 자전거들은 이제 HMF라는 카본 원사를 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을 찍어서 그 스펙표에 보시면 프레임 옆에 카본 HMF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프레임은 HMF 카본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HMF 다음에가 HMX예요. HMX. HMX는 HMF랑 같은 무게라면 20% 정도의 강성이 더 좋은 스캇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카본 원사거든요. 공법을 사용해서. 네, 어쨌든 그래서 HMF 위에 HMX가 있고요. HMX는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RC 월드컵 모델부터 HMX 프레임 카본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장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 그거보다 더 위에가 HMX SL이에요. 그래가지고 HMX SL, SL은 더 HMX보다 더 가볍고 더 강한 그런 프레임이라는 건데, 그런 카본이라는 건데, 이제 그런 프레임이 필요한 장르에서 최상급으로 HMX SL 카본을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이제 로드라든지 이런 XC 풀샷 아니면은 트레일 바이크까지는 그 HMX SL을 최상급에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캇 자전거 이렇게 보실 때 이건 구동계가 데오레네, XTR이네,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들어가시면 이제 프레임에 어떤 카본을 썼는지, 그래서 이 자전거 이렇게 비싸구나. 네, 엔듀로 바이크 같은 경우도 HMX 이거 910인데 이 카본을 썼거든요. 그러면은 강성 대비 가벼운, 네, 이런 자전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겠고, 이제 한 모델 한 모델 좀 세분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보여드릴 자전거는 스캇 스케일입니다. 스캇 스케일은 XC 하드테일이에요. 그래서 스캇에서 만드는 이제 100만 원대부터 이제 100만 원 초반대부터 스케일이라는 이제 하드테일이 나오는데 전문 MTB XC 하드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로스컨트리용으로 나온 하드테일입니다. 레이싱 하드테일이고 좀 자세가 앞으로 많이 숙여져 있고 그다음에 산악에서도 좀 이렇게 빠르게 장거리를 효율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스캇이라는 이런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좀 어떠한 자전거든지 좀 레이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바에서 서스펜션을 잠그고 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거의 다 달고 나오거든요. 앞에 포크를 리모트를 통해서 핸들에서 잠글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샥을 잠그고 효율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그래서 좀 스캇 스케일의 좀 이런 외형적인 멋은 그냥 엄청 절제돼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투머치하게 뭔가를 자꾸 집어넣지 않고 이거는 클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좋은 자전거에 대한 이런 뭐 무게라든지 지오메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연구돼서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클래식하게 좀 이렇게 좀 심플하게 디자인도 좀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만드는 그런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고 도로에서 좀 자전거를 이렇게 안전하게 타시고 싶으신 분들도 사이클보다는 좀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자전거라서 선호하시는 편이고 이제 XC 크로스컨트리 대회에 나가시는 분들도 되게 선호하시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가 스캇 스케일입니다. 저도 처음에 23살에 산악자전거를 입문했을 때 스캇 스케일로 입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 당시에도 그 자전거들 중에서는 가볍고 깔끔한 그런 자전거였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스파크입니다. 스파크는 스파크 RC가 있고 스파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RC가 안 붙은 스파크는 이제 트레일 바이크라고 보시면 되고 RC가 붙은 스파크는 이제 XC 풀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XC 풀샥보다는 트레일 바이크의 이 스파크가 좋아서 스파크를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컬러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엄청 이뻐요. 네이비에 이제 회색 이렇게 데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22년에 새로 나온 이제 플랫폼이에요. 처음으로 이제 스파크가 완전히 싹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케이블이 헤드 튜브 안쪽으로 다 들어가서 네, 탑 튜브나 다운 튜브에 케이블이 나오는 홀들이 없어요. 엄청 깔끔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리어 샥도 프레임 안쪽으로 숨었죠. 그래서 언뜻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이런 데를 잘 볼 줄 모르면 이거 하드테일 아니냐라는 식으로 보이는 그런 자전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핸들에서 앞뒤 서스펜션을 다 잠글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돼 있고 트레일 바이크 중에서도 좀 이렇게 XC 스타일대로 약간 페달링을 많이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자전거를 타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이제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취급하는 코나의 프로세스 134와는 또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트레일 바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세스 134는 엔듀로 성향을 갖고 있는 트레일 바이크라 그러면 스파크는 XC 성향을 갖고 있는 트레일 바이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흰 자전거 궁금하실 수 있는데 같은 스파크라서 건너뛴 거예요. 네, 요거는 920 모델이고 옆에는 900 모델이고 해서 같은 모델이고 옵션만 좀 다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랜섬입니다. 이 사이에 원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스캇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지니어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니어스가 아직 이제 한국에 입고가 안 돼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모으지 못했습니다. 드래곤볼처럼 한 땀 한 땀 모아놨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랜섬은 앞뒤 170mm의 이제 엔듀로 바이크입니다. 되게 레이싱적인 엔듀로 바이크이고요. 서스펜션도 좀 길고 그래서 얘는 이제 세그를 25%에서 30% 정도는 잡아야 되는 좀 레이싱 성향이 있는 엔듀로 바이크고 엔듀로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핸들에 앞뒤 서스펜션을 다 잠글 수 있는 이런 락장치. 외국의 이제 EWS 같은 데는 페달링을 많이 해서 출발 전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효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고 랜섬 같은 경우 얘는 910 모델인데 앞에는 이제 카본이고 뒤에는 이제 알루미늄인데 얘는 이제 앞에 카본이 HMX
좋은 카본을 쓴 이런 상태고, 이거 위에 이제 튠 모델도 있어요. 걔는 앞뒤 이제 풀 카본의 모델이고, 이제 XC 장르가 아닌 이런 엔듀로 장르에서는 링크를 어떻게 묶었느냐, 이런 링크의 형상을 보면 이 자전거를 얼만큼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가운데 로커암이랑 뒤에 이제 프레임을 묶은 형상인데, 지금 보시면은 뒤에 요 시트 스테이의 이 로커암이 아예 파묻혀 버렸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만드는 것도 어렵고 조립도 상당히 까다로워져요. 시간이 배로 많이 걸려요. 그냥 샌드위치처럼 앞뒤로 붙여버리면 금방 조립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링크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좌우로 비틀리는 자전거의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링크들도 덜 풀려요. 이게 그냥 앞뒤로만 딱 붙어 있어 버리면은 좌우로 많이 뒤틀려져서 볼트들도 많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면 얼마나 자전거를 좀 신경 써서 만들었는지 이런 거를 볼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번외기는 한데, 코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나도 보면은 이렇게 포크 형태로 양쪽 두 갈래에 가운데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양옆으로 이렇게 조일 수 있도록 링크를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되게 제조 원가도 높아지고 조립하는 공정도 까다로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은 이게 신경 써서 만든 자전거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랜섬도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은 그런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갬블러입니다. 갬블러 어떠세요? 스캇 갬블러. 제가 딱 다운힐 자전거를 두 가지 타고 싶은 모델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모델이 갬블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멘샬 슈프림. 이 두 가지의 다운힐을 제가 꼭 타보고 싶은데, 그 중에가 이 갬블러. 갬블러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해주는 다운힐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지만 뭔가 리뷰라든지 이런 걸 봐도, 네, 그게 뭐냐면 스캇이니까 스캇 갬블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즈드의 데모, 그 다음에 트랙의 세션, 그리고 산타크루즈 V10, 그 다음에 코멘샬 슈프림. 네, 요렇게가 그냥 다운힐을 타는 사람, 다운힐 아는 사람 중에 이 5개의 자전거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만큼 스캇이 XC 하드테일도 엄청 잘 만들지만, 이런 갬블러라는 프리라이딩이나 다운힐 장르에 맞춰져 있는 이 자전거도 되게 잘 만들고 신경을 써서 만듭니다. 그래서 수입도 하고요. 지금 다운힐 자전거를 완성차로 살 수 있고 수입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향이 다 엔듀로나 이바이크 쪽에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다운힐 완성차를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링크 좌우 가운데 이렇게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레 세팅 할 수 있어요. 앞에 2구 뒤에 2치로 멀레 세팅 할 수 있고, 휠 베이스도 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짧게 길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에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 튜브에도 그 컵에 따라서 헤드 앵글을 이렇게 마이너스 1도, 1도, 플러스 1도, 0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킷들이 들어있는 상태로 출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스캇 자전거 이렇게 한번 XC부터 다운힐까지 쭉 살펴봤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밌는 내용일 수도 있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그래서 지금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에 오시면은 스캇 자전거 하드테일부터 다운힐까지 좀 모델별로 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전 모델의 전 사이즈가 다 구비되어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구비를 해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또 시즌이 막상 돼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자전거를 막상 구입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셔서 원하는 자전거가 어떤 건지도 한번 구경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